아버지가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를 하셨거든요. 짧게, 잘 있냐 한마디 하시고 끊으시는 거였지만, 그게 우리 사이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어요. 은퇴하셨어도 동네 노인정에 나가시곤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였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바쁘신가 봐요. 조금 있으면 연락 오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하신 적이 없어. 그제야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시고 저녁 9시면 주무시는 분. 그런 분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는 건 분명 뭔가 있다는 거였죠. 이틀 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담당 형사님은 중년의 남자분이셨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침착하게 물으셨어요. 평소에 다른 곳에 가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은퇴하신 뒤로는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가끔 동네 산책 정도만 하셨고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휴대전화만 켜져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인지 모를 불안감도 밀려왔죠. 그날 저녁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 계세요? 경상남도 하동군의 한 마을이네요. 정확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형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 계신 곳이 좀 외진 곳이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하동이라니. 아버지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으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동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글쎄, 옛날에 잠깐 계셨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하시길 꺼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차를 몰고 하동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곳에 가신 걸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묵한 분이셨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고 항상 무뚝뚝하셨죠. 어머니는 가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저 사람은 돌덩이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말로는 표현 안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항상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주택들이,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내비게이션은 계속 시골길 안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열 채도 안 돼 보였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마을 한가운데 정자 하나가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고요했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창고였어요.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나무 문짝이 달린 오래된 창고. 주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창고 옆으로는 작은 텃밭 같은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정말 저기 계신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문을 열어야 할까?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낮고 거친 아버지의 기침 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안에서 잠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옷도 평소보다 허름해 보였지만 분명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왜 왔냐?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는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왜 왔냐고요?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셔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하셨어요. 걱정할 것 없다. 나 잘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하셨어요. 저는 얼른 문을 막았어요.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여긴 어디고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깊고 긴 한숨. 그리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시며 문을 활짝 여셨어요. 들어와.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남자가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 사진은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옛날 사진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런 눈빛. 저는 탁자 옆 의자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무거운 침묵. 창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살던 곳이야. 아주 오래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사진 속 여자분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손으로 가슴을 짚으시더니 조용히 기침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알아챘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걸. 얼굴도 평소보다 핏기가 없다는 걸.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다.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필요 없어. 나 이미 다 알아. 병원 가봤자 소용없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폐암이야. 말기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폐암, 말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석 달 전에 알았지. 처음엔 기침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이미 늦었더라고. 의사 말로는 길어야 반년이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말해봤자 뭐하냐. 너희들 걱정만 시킬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행복했던 곳을. 그 말에 저는 다시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젊은 아버지와 낯선 여자. 그리고 그 둘의 환한 미소. 저는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첫사랑이야.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사진을 보고 계셨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버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첫사랑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2살 때 만났지. 여기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톤이었죠. 그때 나는 이 동네 저수지 공사장에서 일했어. 막노동이었지. 돈을 벌어야 했거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공사장에 나갔어.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고 그런 일들. 힘들었지만 젊어서 할만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마을 구멍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 그 애를 봤지.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았어.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어요. 처음엔 말도 못 걸었지. 부끄러워서. 그냥 매일 그 가게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고 슬쩍슬쩍 쳐다보기만 했어.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나? 그러다가 그 애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 매일 여기 오시네요라고.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 네, 라면이 맛있어서요라고 겨우 대답했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 라면이 맛있다니.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그의 이름은 정숙이었어. 21살이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에 내려와 쉬고 있다고 했지.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하셨고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났어. 나는 공사장 일이 끝나면 작업복도 안 갈아입고 그 가게로 달려갔어. 땀 냄새가 날 텐데도 그 애는 싫은 내색 한 번 안 했어. 오히려 웃으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줬지.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보온병을 집어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석 달쯤 지났을까? 우리는 연인이 됐어. 그때가 7월이었어. 여름이었지. 저녁이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같이 노을을 봤어. 정숙이는 책을 좋아했어. 시집을 많이 읽었지. 나한테도 가끔 시를 읽어줬어. 나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좋았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못해도 그냥 좋았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약속했어. 공사가 끝나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애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결혼하자고.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 젊었으니까. 미래가 있을 줄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해 9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 아버지 말이야. 심장마비였어. 그때 우리 집은 빚이 많았어. 나는 장남이었고, 동생들도 어렸어. 나는 서울로 갈 수 없었어. 이 동네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해야 했지.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정숙이한테 말했어.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동생들이 크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고. 정숙이는 울면서 괜찮다고 했어.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 진심이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정숙이 부모님이 반대했거든. 막노동꾼이랑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것도 빚쟁이 집안하고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반박할 수가 없었어.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해 겨울 정숙이가 서울로 돌아갔어. 작별 인사도 없이.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추운지도 몰랐어.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못 봤어.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2년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 소개로 내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현실적이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결혼했고 너를 낳았고 그렇게 살아왔어. 행복했어. 정말이야. 어머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행복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가슴을 짚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안에는 계속 남아있더라고. 정숙이가. 지울 수가 없었어. 지우려고 했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했고, 실제로 사랑했어. 하지만 이따금씩 문득문득 정숙이 생각이 났어. 특히 여름이면, 노을이 질 때면,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어. 어머니 몰래.
너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과 분노와 이해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 그럼 어머니는 아세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 어머니한테 상처만 될 테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정수기는 이제 여기 없어. 10년 전에 들었어. 다른 동네 사람한테. 정수기가 결혼해서 부산에 산다고. 애도 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럼 왜 여기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그냥 이곳이 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던 곳. 내가 젊었던 곳. 내가 사랑했던 곳.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왜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 아버지의 첫사랑, 아버지의 후회. 그 모든 게 갑자기 저에게 쏟아진 거예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면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셨다면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창고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등을 구부리고 벽을 짚고 계셨죠. 아버지. 저는 얼른 달려갔어요.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아버지를 다시 창고 안으로 모셨어요.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내가 이런 걸 들어야 해서. 집만 되는 이야기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손.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어요. 너는 착한 아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항상 말 잘 듣고.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어요. 내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 너도 알잖니?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다만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뿐이야. 그게 잘못인 걸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병원 가요. 지금이라도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늦었어. 의사가 그랬어. 항암 치료해봤자 몇 달 더 사는 거고, 그마저도 고통스럽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내가 사랑했던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도 이해해줘.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 혼자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신 분. 이제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방식대로 보내고 싶으신 거겠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봤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대신 제가 여기 남을게요.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 돼. 너 회사는 어떻게 하고? 휴가 내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을 끊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세요. 저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작은 한옥집이었어요. 이장님은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셨는데 인자한 인상이셨어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 창고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셨구만. 한 달 전부터 거기 계시던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니. 이장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이 동네가 옛날엔 사람이 많았제. 근데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늙은이들만 남았어. 그 창고도 원래는 누가 살았는데 10년 전에 빈집이 됐지. 근데 아버님이 그걸 임대하셨더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정숙이라는 분 아세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이장님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정숙이? 아, 구멍가게 하던 집딸? 알지.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 그런데 어째서? 저는 대충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드렸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랬구만. 그 집은 정숙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문 닫았어. 정숙이는 서울로 시집 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이여. 지금은 부산에 산다던가. 정확히는 모르겠네. 이장님 댁에서 나와 창고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이런 하늘 아래서 아버지와 정숙이가 함께 걸었을까요? 젊은 날에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창고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작은 랜턴 하나만 켜져 있었고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풀었어요. 차에서 가져온 담요와 간단한 생필품들, 그리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찾았어요. 괜찮으세요? 며칠 여기서 같이 있다가 갈게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괜찮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시며 작게 웃으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밤새 뒤척였거든요. 아버지의 기침 소리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배고프지? 밥 해먹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비틀거리셨지만 제 부축을 거절하셨어요. 창고 한쪽에 작은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쌀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셨어요? 응. 한 달쯤 됐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 아버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사는 게 뭐 별거냐. 밥이 끓는 동안 우리는 창고 밖에 나와 앉았어요. 낡은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어요. 멀리 논밭이 보였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어요.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좋은 곳이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여기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고.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분을 그리워하시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요? 그 애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나타나면 그 애한테 방해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 애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밥이 다 됐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창고로 돌아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드시지 못했어요. 몇 숟가락 드시더니 숨이 차신다며 수저를 놓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아버지는 물을 마셨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어요.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네. 네, 푹 쉬세요. 저는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집이 8채밖에 없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옛날 구멍가게가 있었다는 자리를 찾아보려고요. 마을 중심부에 빈집 하나가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떨어져 있었는데 명화 슈퍼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저는 멈춰 섰어요. 가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낡은 선반들이 그대로 있었고 카운터도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젊은 아버지가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수줍게 라면 하나를 주문하는 모습을.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미소 짓는 정숙 씨의 모습을.
가슴이 아팠어요. 거기 누구신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팔수는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창고에 계신 분 아들인데요. 아, 그 양반 아들. 어제 이장한테 들었네. 아버지 찾으러 왔다며? 네, 맞아요. 할머니는 가게를 바라보셨어요. 여기가 궁금했나 보네. 옛날 생각나는 곳이제? 네, 아버지가 여기 대해 말씀해 주셔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정숙이네 가게였제. 좋은 집안이었는데. 주인 양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정숙이도 떠나고 그렇게 문 닫았어. 이제는 아무도 없제.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너그 아버지, 그때 여기서 일했던 젊은이제? 정숙이하고 사귀던? 저는 놀랐어요. 아세요? 알지. 다 알제. 작은 동네인디 모를 리가 있나. 둘이 참 좋아했어. 근디 안타깝게 됐제. 정숙이 부모님이 반대했거든. 집안이 안 맞는다고.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숙이도 참 불쌍했어. 그 애도 너그 아버지 좋아했는데. 근디 어쩌겠나. 부모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그때는 그랬제. 요즘처럼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으니께. 할머니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정숙이가 떠나던 날 눈이 억수로 내렸어. 그 애가 버스 타고 가는 거 봤는디 창문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 나는 알았제. 그 애가 누굴 찾는지.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그 아버지? 그 양반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근디 사람이 그래도 살아야 하는 기라. 시간이 지나니께 다시 일 나가고 나중에 다른 데 장가가고 그렇게 됐제. 할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아버지 잘 모셔라. 그 양반도 참 고생 많이 했을 끼다. 마음고생이. 할머니와 헤어지고 창고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깨어 계셨어요. 창 밖을 보고 계셨죠. 다녀왔어? 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마을 할머니 한 분 만났어요. 그때 일 다 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럴 거야. 작은 동네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정숙 씨도 아버지 많이 좋아하셨대요. 떠나실 때 많이 슬퍼하셨대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여셨어요. 알아. 그것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더 용기를 냈을까? 정숙이 손을 잡고 어디든 떠났을까?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동생들도 걱정됐고, 빚도 걱정됐고. 그래서 그 애를 보내야 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디 가슴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평생 후회로 살았어.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마라. 돈도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 나처럼 살지 마라. 그날 저녁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지시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병원 가야 해요. 안 돼.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하지만 부탁이다.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울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약을 꺼냈어요. 진통제와 기침약.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다시 누우셨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등을 쓸어드렸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플 때 아버지가 해주시던 것처럼.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 저는 속삭였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신 채 작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내가 여기 있어줘서.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랜턴을 어둡게 줄이고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어요.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다고.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셨고 좋은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생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게 잘못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새벽 무렵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아직 안 잤냐? 네, 괜찮아요. 미안하다. 너 때문에 고생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 엄마한테 전화해라. 예. 내 얘기 다 해라. 숨기지 말고. 엄마는 알 자격이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상처받으시면 괜찮아.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이해할 거야.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평생 숨기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고 싶어.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붉은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곧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걸.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침 8시 저는 창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응, 아들. 아버지는 어떠시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곳에 온 이유, 아버지의 병, 그리고 아버지의 첫사랑.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응, 듣고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조용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야. 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응.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꼬대를 한 적이 있어. 정숙이 하면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봤어. 젊은 아버지랑 낯선 여자. 뒷면에 하동에서라고 쓰여 있더라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 내 아버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엔 화가 났지.
많이 울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사람 마음이란 게 머리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니.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줬어.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 그걸로 충분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괜찮아, 아들아. 나는 행복했어. 진짜야. 아버지가 누구를 그리워하든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근데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가지만 후회되는 게 있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은 것.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것. 나는 모르는 척했어. 평생. 그게 아버지한테 더 큰 짐이었을 텐데. 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바꿔줄래? 내가 직접 말하고 싶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럼 내가 갈게. 지금 당장. 어머니, 하지만 괜찮아. 나도 그 사람 마지막 옆에 있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평생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다니.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겠죠. 상대방의 아픔까지 품어주는 것. 오후 2시쯤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였어요. 저는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수고했어, 아들아.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창고로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조용한 곳이네. 공기도 좋고.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여셨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왔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개울가였어요.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30분쯤 됐을 때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버지랑 이야기 나눴어. 어떻게 되셨어요? 다 얘기했어. 속 시원하게.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평생 숨기고 살아서. 나는 말했어. 괜찮다고. 나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어. 왜 말 안 했냐고 물으시더라고.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왜 말 안 했는지. 아마 무서웠나 봐. 진실을 마주하는 게. 근데 이제는 후회 안 해.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어.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참아줘서. 나는 그 말 듣고 울었어. 참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동네 슈퍼에서 재료를 사오셔서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김치도 있었고 계란말이도 있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많이 드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드시는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여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실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잠깐 나와. 우리는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기 봐. 아버지가 산을 가리키셨어요. 저 산 너머로 노을이 지면 정말 예쁘거든. 정숙이랑 자주 저기 올라갔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추억이 됐어. 내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너도 엄마도. 그리고 이 마을도.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두 명의 좋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비록 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창고 바닥에서 잤어요. 담요를 깔고 나란히 누웠죠. 아버지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아들아, 자니? 아니요, 앉아요. 너도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고마워. 내가 아버지 찾아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계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어요.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다시 병원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여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부탁이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오후가 되자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까요? 이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옆 동네에 보건소가 있으니께 거기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1시간 후 젊은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버지를 진찰하시더니 조용히 저희를 밖으로 부르셨어요. 가족분이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길어야 며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통증 관리를 위한 약은 두고 갈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떠나고 우리는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다 들었어. 괜찮아. 각오는 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여보, 평생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셨어요. 나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 낯선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 단정한 옷차림에 흰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신 분. 저기 혹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박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저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마을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옛날 아는 분이 여기 계신다고. 혹시 박진수 씨 맞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첫사랑. 정숙 씨. 직접 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께 속삭였어요. 아버지,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누군데? 정숙 씨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곧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정숙 씨를 안내했어요. 정숙 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 씨,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수가 그 한마디에 정숙 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정숙 씨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야말로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저와 어머니는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두 분에게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개울가에 나란히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분을 볼 수 있어서. 후회 안 되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후회? 뭘? 아버지가 저분을 사랑했다는 거요.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어요. 아들아, 사랑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너희 아버지가 저분을 사랑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나는 그걸 알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리고 정숙 씨가 나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저희는 일어나서 정숙 씨를 맞았어요. 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할 말 다 했어요. 그분은 어머니를 보셨어요. 두 분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말씀을 끊으셨어요. 정숙 씨시죠? 남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는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김영희예요. 진수 씨 아내고요. 정숙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남편이 평생 기다렸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세 분은 창고 앞 평상에 앉으셨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응,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목소리가 약했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정숙이 만났어. 50년 만에. 꿈만 같아.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얘기했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사과했어.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정숙이는 괜찮다고 했어. 이미 용서했다고. 오히려 자기도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말없이 떠나서.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쉬셨어요. 정숙이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 자식도 둘 낳고. 나는 그 말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애가 행복했다니까. 아버지도 행복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행복했지. 내 엄마 만나서, 너 낳아서. 다 행복했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아, 이제 후회 없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만났고 할 말 다 했어. 편안해. 저녁이 되자 정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세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창고로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러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5분쯤 후 정숙 씨가 나오셨어요.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마지막 인사 잘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진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꼭 함께 하자고. 정숙 씨는 작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고. 정숙 씨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거 진수 씨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시질 않네요. 대신 아드님이 받아주세요. 장례 비용에 보태시고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숙 씨는 제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셨어요. 부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마을 입구로 걸어가셨어요. 석양빛이 그분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분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겠죠. 아버지처럼.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별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저희 셋은 창고 안에서 아버지를 지켰어요.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도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나 여기 있어요. 옆에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어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여보. 평생.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셨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자랑스러워. 너 같은 아들 둬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잘 살아라. 후회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약속해. 약속할게요, 아버지. 저는 울먹였어요. 꼭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여보, 깨세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이른 새벽 별빛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저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혼도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계실까요? 이제는 고통도 없고 후회도 없는 곳에서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장님은 장지까지 알아봐 주셨고 마을 할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숙 씨도 다시 오셨어요. 조용히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헤어질 때 두 분 모두 평온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는 이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곳이었어요. 여기가 좋겠다. 내가 젊었던 곳, 사랑했던 곳이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는 곳. 아버지는 그곳에서 영원히 쉬시게 됐어요. 장례를 마치고
저와 어머니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창고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그 사진.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이 사진 가져갈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여기 두고 가자. 이 사진은 이곳에 있어야 해. 우리는 사진을 벽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아버지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증거로. 그리고 창고 열쇠는 이장님께 맡겼어요. 이따금 들러서 환기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남편 보러.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십시오. 언제든 오이소.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다고.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게 단순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면 된다고. 아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응, 어머니. 너희 아버지 좋은 분이었어. 정말 좋은 분. 알아요. 나는 행복했어. 진짜야. 후회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운전 중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어머니. 강하셔서. 석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다녀와라. 아버지한테 잘 전해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봄이 온 만큼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아버지 묘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묘 앞에 이미 꽃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얀 국화였어요. 누가 다녀간 걸까요? 이장님께 여쭤보니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 다녀간다고 하셨어요. 여자분인디 조용히 다녀가시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소. 저는 알았어요. 정숙 씨였어요. 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가져온 꽃을 그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묘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잘 계시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잘 계세요. 요즘 동네 노인정에 나가셔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많이 웃으세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말씀 잊지 않았어요.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창고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묘소를 떠나 창고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창고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먼지도 없고 바닥도 쓸려 있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은 그대로였어요. 젊은 아버지와 정숙 씨.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미소가 참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하셨죠, 아버지? 저는 속삭였어요. 그때가 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순간이었죠.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했어도 어머니도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그게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창고 밖으로 나와 평상에 앉았어요.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풍경. 아버지가 젊은 날을 보냈던 곳. 저는 결심했어요. 이 창고를 그냥 두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창고를 작은 정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정원? 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들 심고 벤치도 놓고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다음 주말 저는 다시 마을로 갔어요.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 우리는 창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고 꽃씨를 뿌렸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작업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셨어요. 이장님은 나무 벤치를 만들어 주셨고 할머니들은 모종을 가져다 주셨어요. 일주일 후 작은 정원이 완성됐어요. 창고 주변으로 꽃밭이 생겼고 그 한가운데 벤치가 놓였어요.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진수의 정원 마이너스 사랑을 기억하는 곳. 저와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어요. 예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곳에 정원 만들었어요. 이제 그곳은 사랑을 기억하는 곳이 될 거예요. 당신의 사랑도, 정숙 씨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모두 함께.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았어요. 정원을 가꾸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정원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이 됐어요. 봄엔 벚꽃과 개나리, 여름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가을엔 국화, 겨울엔 동백. 아버지의 정원은 살아 숨쉬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숙 씨를 다시 만났어요. 정숙 씨도 아버지 묘소를 다녀가시는 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정원 어때요? 예쁘죠? 정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수 씨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진수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정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비록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정숙 씨는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해가 저물 무렵 정숙 씨는 떠나셨어요. 저는 혼자 정원에 남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정숙 씨가 함께 봤던 노을. 그 노을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아버지,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이제는 모든 게 괜찮아요. 어머니도 평안하시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남았어요. 영원히.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제는 그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회사 일로 바쁜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저는 꼭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정원을 찾았어요.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봄에는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여름에는 풍성했고, 가을에는 차분했고, 겨울에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어떤 계절이든 그곳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슬퍼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셨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강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게. 어느 날 저는 정원에서 한 젊은 커플을 만났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녀였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그들은 놀란 듯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여기 들어와도 되는 줄 알고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편하게 있으세요.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이 정원 정말 아름답네요. 명패를 받는데 누군가를 기리는 곳인가요? 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제 아버지를 기리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고 사랑했던 곳이거든요.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첫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은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젊은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해요.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저희도 사실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집안 반대 때문에 헤어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후회하며 살지 말라고.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떠나기 전에 깊게 인사했어요. 이 정원 다시 올게요. 좋은 소식 들고요. 그 후로 정원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연인들이, 가족들이, 혼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꽃을 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조용히 명상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아버지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이기도 하다고. 어느 여름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정원을 찾으셨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정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이 커졌네. 나무도 크고 꽃도 더 많아지고. 네, 매년 조금씩 가꾸고 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해바라기가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아버지와의 시간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전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고, 그걸로 충분해. 완벽한 사랑이란 건 없어. 다만 서로 노력하는 사랑이 있을 뿐이지.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너도 기억해라.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진실하면 돼. 그날 저녁, 저희는 아버지 묘소를 함께 찾았어요. 3달 만에 함께 오는 거였어요.
묘 앞에는 여전히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었어요. 정숙 씨였겠죠. 어머니는 그 꽃 옆에 자신이 가져온 꽃을 놓으셨어요. 여보, 정숙 씨가 다녀가셨네요. 당신 잊지 않고 계시네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좋은 분이에요. 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우리 셋이 함께 차 한잔하면 좋겠어. 너희 아버지 이야기 나누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분도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인 거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편하고 싶은 거야. 숨기고 감추는 거 지겨워. 다 털어놓고 편하게 살고 싶어. 다음 달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정숙 씨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장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처음엔 정숙 씨가 놀라셨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부인께서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우리 셋은 정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두 분 다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남편 묘소에 꽃 놓아주시고. 정숙 씨는 당황하셨어요. 아셨어요? 물론이죠. 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겠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이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서는 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도 진수 씨를 사랑했잖아요. 당연히 그리워할 권리가 있어요. 나만 독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분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자리를 피해줬어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1시간쯤 후 두 분은 웃으며 나오셨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다 이야기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친구야.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제 우리는 진수 씨를 함께 기억하는 친구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정숙 씨는 정말 친구가 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5년째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회사 동료였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녀는 울면서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 정말 낭만적인 분이셨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시고.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진실하고 용감한 사랑. 결혼식은 아버지의 정원에서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어머니와 정숙 씨도 함께 계셨어요. 두 분은 나란히 앉아 결혼식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신부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후회 없이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꼭 지킬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정숙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 잘 사랑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라.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다만 진실하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정숙 씨도 말씀하셨어요. 진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감사합니다, 정숙 이모님. 저는 이제 정숙 씨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분도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 저는 39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됐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지었죠. 진이는 올해 5살이에요. 밝고 건강한 아이예요. 저는 가끔 진이를 데리고 정원을 찾아요. 할아버지가 만든 정원이야. 진이는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좋아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세요. 정숙 씨와 여전히 친하게 지내시고요. 두 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함께 요가도 하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진수 씨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마운 일이지.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틀렸던 걸까? 어머니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걸.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좋은 아버지였고요.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이었죠. 그게 아버지였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오늘도 저는 정원을 찾았어요. 진이와 함께. 가을이에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진이는 나비를 쫓아다니며 웃고 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봐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아버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여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후회 없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아들아. 그렇게 살아라. 행복하게. 저는 미소 짓어요. 코스모스 꽃잎이 바람에 날려요. 분홍빛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춰요. 아름다워요. 인생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하지만 삶은 계속돼요. 정원은 계속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고, 사랑은 계속 기억되고.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 정원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랑 속에. 아버지, 편히 쉬세요. 당신이 그리워했던 봄은 매년 이곳에 찾아와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죠, 아버지?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